우리 아파트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는 아마 이런 정도의 대규모 건물이 9개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 9개의 그 건물이 지상에 9m 높이의 필로티가 있고 그 위에 첫 번째 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주거 층이 지상으로부터 9m가 떠서 있다고 하는 점인데, 그 아랫부분에 뭐 다른 것들을 뭐 상가를 두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오픈된 부분으로, 혹은 놀이문화 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것들로 차 있거나 개방시켜 놨다는 거. 그럼으로써 중앙광장의 면적이 굉장히 외부로 확장되고 건축물의 바닥 부분이 이제 건물로 차지하지 않고 개방됨으로써 이 아파트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아마 제일 중요하고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이 지어지면 아무리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놓여진 위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놓여진 건물이 있는 부분도 그 1층 바닥면이 대부분 트여서 앞뒤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바라보면 건물을 통해서 건물 뒷면하고 통하고, 뒤에서 바라보면 건물 바닥면을, 건물 필로티를 통해서 중앙 광장이 보이고, 그래서 이 바닥 전체의 면적이, 조경 면적이,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확장됐다는 면, 이 부분이 가장 크고, 또 다른 좀 특별한 점을 들자 하면, 이 아파트는 언뜻 보면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 외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가, 오픈 발코니가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간 캐버티 발코니가 있고,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러한 공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벽의 자재에도 신경을 써서요. 그래서 외벽에 칼라 알루미늄 패널을 쓰고, 또 커튼홀을 쓰고, 페인트도 일반 수성 페인트가 아니라 메탈 혹은 실리콘 페인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컬러가 좋죠. 그래서 외관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 또 한 가지 신경을 쓴 부분은, 아마도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아마 국내에서 곳곳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요. 반포에도 혹은 개포동에도 커뮤니티 시설을 잘 갖춘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한 분 한 분, 각 세대별로가 아니고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커뮤니티를 잘 이용하면 호텔의 회원권을 가진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돈이 좀 있고 한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호텔 회원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좀 고급 호텔에 회원권 하면 뭐 1억도 하고 뭐 6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연간 회비가 뭐 5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한 층에 마련되어 있으면서 호텔 수준에 못지않은 그러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되신 분들한테는 어너스 클럽, 또 학생들에게는 독서실, 또 레저 시설로서는 골프나 수영장이나 또 사우나나 피트니스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호텔 수준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여러 호텔을 다 둘러봤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호텔, 어떤 부분은 어떤 호텔 이렇게 찝어서 비교하면 수준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이 느끼는 그 수준은 호텔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원래 고급 아파트나 그 이제 연예인 혹은 CEO 혹은 회장들 뭐 이런 분들이, 재력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고급 빌라나 이런 곳에나 들어감직한 그런 주방 가구 혹은 그런 실내 마감재 이런 것들이 조합원 가구들에 대해서 1119세대죠. 1119세대 대부분인데 이 1119세대에 그러한 거의 하이엔드 마감재를 다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방 가구의 경우에는 독일의 주방 가구로서는 자동차의 벤츠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방 가구를 사용을 했고,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죠. 정말 주방 가구로서는 자동차의 벤츠에 해당하는 것을 벤츠 값을 주고 벤츠를 사면 뭘 잘했어요? 조합장이 잘한 거 없잖아. 그런데 국내의 그랜저 값을 주고 혹은 소나타 값을 주고 독일의 벤츠를 사왔다. 그러면 조합장 잘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도 인사하고 반가워 하시잖아. 그런 부분들을 아시니까 집에 들어가서 주방 가구가 참 좋다. 또 거실의 아트월이 참 멋있다, 깔끔하다. 그리고 주방 벽이 깔끔하고 좋다. 그러면요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야, 화장실 바닥과 벽이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냐.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거 뭐가 더 말씀해 보세요. 말하자면 아트월, TV 뒷벽, 그 뒤에, 그러니까 소파 뒷벽, 그 뒷벽은 어떻게 했냐. 이제 기타 벽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선택적으로. 그러면은 이 아트월과 주방 벽 이런 부분에 그 마감재를 뭘 썼냐면 스페인의 이날코 제품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고급진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진 재료이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소위 뭐 그 부촌 그 단독주택 내지는 그 고급 빌라들 이런 곳에서만 선택적으로 10세대, 20세대 이런 곳에만 사용되던 재료였어요. 근데 그런 재료를 아파트 단지에다가 1446세대에다가 전체에다가 적용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왜냐? 너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비싼 것을 여기다가 설치했냐? 조합장이 그렇게 조합원들을 그 착취해가지고 고급 아파트를 만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조합장이 현지에 그 회사에 찾아갔어요. 2번 이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제가 가면 달라지냐? 달라진대요. 여기 에이전트가, 소울 에이전트가 달라진대요. 왜 달라지냐? 그러더니 자기들이 싸게 해달라 하면 자기들의
마진율을 높이려고 저렇게 싸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본사에서 안 들어준답니다. 그럼 조합장이 가면 달라지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분이 와서 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을 보고 이만큼 싸게 해준다. 그러면 중간에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남겨두고 조합장을 보고 낮춰주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갔지. 제 이력서를 먼저 보냈어. 제 이력서를 보내고 나는 장사치가 아니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학자다. 그런데 어쩌다가 조합장이 돼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 말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 CV를 보내고 그리고 찾아가서 조합장으로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당신들 정말 좋은 자재를 좋은 아파트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홍보에서 얻어들이는 좋은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야. 말하면 1500세대에다가 자기들이 납품해본 경험이 없대. 왜냐하면 거기는 지어봤자 100세대, 많이 지면 100세대, 혹은 150세대, 20세대, 단독주택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해보긴 해봤는데 1500세대, 1446세대에다가 납품한다고 하니까 이건 unbelievable. 자기들은 납품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장 얼굴을 보니까 심각하고 그러니까 납품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가격은 얘기하자 뭐 이런 투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약속을 지켜 나갔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마감재, 또 주방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트월, 주방 상판, 주방 벽 이런 것들은 스페인의 이날코라고 하는 제품인데 주방 가구는 독일 제품이에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주방 가구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만드는 주방 가구가 또 다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이태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납기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진에서 납기가 이게 틀어지는 이런 사례가 그때 마침 또 있었어요. 그때 마침 독일의 이태리의 어떤 회사가 한 1400세대 정도 되는 우리 서울의 어떤 단지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제때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독일의 회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제품은 어느 정도냐면 완제품을 여기까지 배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믿어집니까? 주방 가구는 공간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반비를 말하자면 타당성 있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주방 가구 완제품을 한국까지 실어 나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한 20세대분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머나먼 땅에다가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완제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건축 전문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합장님이 잘못 들으셨을 거래. 그럴 리가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는데 완제품을 보낸대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기술의 노하우가 있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고품질 주방 가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국에 와서 조립을 하게 되면 그 품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운반비를 더 주고 한국에 완제품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ASU를 줄이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착한 것이 완제품이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컨테이너에 몇 가구나 집어넣냐? 5가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가구가 들어갈 걸 5가구가 들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반비가 폭등을 하죠. 그러나 그 현지에서 독일 전문가를 여기에다 파견해서 여기서 조립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지에서 97%, 8%의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제품의 그 퀄리티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남에 재건축을 하지 않은 아파트는 그러니까 디벨로핑 컨트리 수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거 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수준이 디벨로핑 컨트리예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지어졌으면 1980년대의 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지금 선진국 대열의 선진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90년대에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야 재건축의 발동을 거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냐? 1990년대의 경제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가보면 100%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은 뭐냐? 지상이 전부 다 차고예요. 지상이 전부 다 차로 덮여 있어요. 이것은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화조차도 수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 주거 문화의 수준이라도 좀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지상에 있는 이 공간에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부모 가족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인간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이엔드에 들어가기 이전에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문화로서의 기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우리가 참 멋있다. 야, 여기야말로 사람이 살 곳이다 라고 느낄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유럽에 가보면 그런 곳들이 느껴져요. 야, 여긴 정말 이런 데서 살면 정말 멋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곳. 그런 곳들을 보면 어떤 곳이냐면 공간이 일단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곳에 가서는 너무 멋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를 꺼내서 계속 찍어야 돼.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들을 지나다니면서 야, 막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어야 돼 하는 아파트가 어디냐? 저는 그곳이 바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의 경우에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이 아파트는 지나가는 사람이 정문에서 아파트의 정문 대신 문주 대체 조형물로 설치된 그 조형물을 바라보고 그 조형물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대요.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축구 골대 같은 축구 골대 모양의 문주를 계속할 것이며 아파트 단지만이 계속되는, 그냥 아파트 건물만 계속되는 그런 단지가 계속될 것이냐? 그게 아니다는 것. 이 아파트는 문주도 그렇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상당히 넓은 공원이 형성돼 있고 그 공원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대지 전체로의 확장되는 공간들이 있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곳곳에 산책로가 입체화되어 있잖아요. 공원도 입체화되고 산책로도 입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차 공간은 지하 3계층에 걸쳐서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단지가 하이엔드 주거 문화라고 생각해요.